작년 말에 30% 이상 가격이 하락했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늘고 호가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일부 지역과 아파트 단지에 한정된 경우이긴 하지만 실거래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등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는 시중 금리가 내려오고 있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둔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규제 완화입니다. 정부는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과 청약 규제를 대부분 풀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과연 바닥을 지났을까요? 아니면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잠깐 반등하는 듯 하다가 다시 침체로 빠질까요? 의견이 분분하지만 확실한 건 연착륙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반등세가 전반적인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너무나도 큰 문제가 아직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금융 불안입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자체적인 수요와 공급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집을 다 지어서 팔지만 한국은 미리 팔아서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집을 짓는 구조입니다. 즉, 선분양 제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금리보다는 수요 공급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의 하락에서 우리가 목격했듯이 최근에는 금융과 부동산 시장과의 연관성이 과거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들어온 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담보대출만이 아니라 신용대출과 사업자 대출도 정부 규제를 피해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결정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의 비중이 너무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있어도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대부분의 전세입자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합니다. 미국의 은행 위기가 이대로 진정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또 한 번의 위기가 발생한다면 모든 자산 부문이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은행 위기가 발생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이 줄어들게 되므로 약한 고리부터 터져나갈 것입니다. 아직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정치적 불안정성입니다. 정부는 생각보다 심한 부동산 침체에 놀라서 대출과 청약 규제를 다 풀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총선을 의식하면서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총선에서 여당이 의미 있는 의석을 차지하기 전까지 규제 완화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안심하고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즉, 무주택자나 갈아타기를 노리는 1주택자들이죠. 특히 1주택자가 더 나은 집으로 갈아타기에는 더없이 좋은 환경입니다. 가격이 떨어졌지만 자기 집을 싸게 팔고 새 집도 전보다 싸게 사면 되니까요. 거래 비용이 들 뿐이지 별다른 위험은 없습니다. 문제는 무주택자인데요. 냉정하게 봤을 때 인기 있는 핵심지에서 낙폭 과대 급매를 살 수 있었던 최적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아직 두 번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회는 청약입니다. 대출과 청약 규제가 다 풀렸기 때문에 대단지, 알짜 단지에 청약해서 당첨된다면 분명히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것입니다. 둔촌 주공을 비롯한 대단지 신규 분양이 완판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는 이런 심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대단지 입주 때 급매를 노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시기를 불문하고 통하는 필승 전략입니다. 세대수가 많은 대단지가 입주할 때에는 평균적인 매매가보다 10%에서 15% 싸게 던지는 물건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만약 그 단지 자체에 급매가 나오지 않을 때는 주변의 기축에서 그런 물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입주장으로 인해 전세가가 크게 하락하면 주변 단지에 역전세가 발생하거든요. 이럴 때 역전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투자 물건은 급매로 나오게 됩니다. 다주택자 분들은 딱히 할 일이 없습니다. 취득세 중과가 아직 풀리지 않았고 미국의 은행 위기가 완전하게 봉합됐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 우려로 인해 2년 후에 반드시 이익을 보고 팔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실수요자라면 10년을 보고 그냥 살 수 있지만 10년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코로나 위기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었습니다. 원래 돈을 많이 풀면 그 다음엔 긴축 정책으로 풀린 돈을 흡수하고 다시 금리를 내리면서 확장기로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 경제의 체력과 영향력이 약해졌다는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불안 때문에 풀린 돈을 흡수하기도 전에 다시 풀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죠. 물론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면 최적의 기회는 지나갑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풀렸고 급격한 금리 인상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결국 지금은 과감하게 베팅할 시기는 아니고 조심스럽게 자기 체력에 맞게 운신해야 할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대도시 요지의 부동산은 통화량에 맞춰 우상향하지만 그것도 장기 보유가 가능할 때에만 그 과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금리 변동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과도한 대출은 금물입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